주말 부부 17년째. 아직도 어색하고 서먹하고. 주말부 처음 할 때는 저는 좋았는데 자상한 아빠시고 좋은 사위였고 저한테만 나쁜 남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말 부부 17년째입니다. 한 지붕에서 생활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 17년 하시고 같이 사신 지 5년째 되셨나 봐요. 아직도 어색하고 서먹하고 대화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로 봐서는. 어디 계셔요? 예,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온 박용산이라고 합니다. 주말 부부 17년.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표정이 매우 어색하신데 우리 그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실까요, 혹시 선생님? 제가 쪽지를 집어넣은 걸 모르죠. 모르시는군요. 예. 이렇게 당첨될 줄 몰랐기 때문에. 누가 오시자고 해서 오신 겁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내분이십니까? 옆에 제 아내가. 아내가 가자고. 네. 여기를. 네.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아내가 오자고 하셔서 지금 아내분의 표정이 저렇게 굳어 계신 거는 매우 쉽지 않은 건데. 댁이 어디신데요? 충주입니다. 그럼 충주에서 여기까지 운전해가지고 오셨어요? 버스로 왔습니다. 버스로. 그러면 버스 옆에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서로 대화는 보통 안 하세요? 이렇게 장거리. 명절 이후로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저는 대한민국의 명절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이런 거 10년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추석에 설에. 저희 이제 시댁 쪽의 일 때문에 아.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그냥 간단하게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좀 있는 거죠. 아내분이 왜 화나셨는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이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하고 아주 오랫동안 남편을 배려해서인지 아니면 여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챙길게. 근데 시댁 일을 챙기셨다는 거죠. 그렇죠. 친정도 아니고. 이렇게 아내가 우시면 아내를 어깨를 감싸줘야 되는데 자기 눈물을 또 닦으시네요, 아버님께서. 지금 봐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막 대단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아내분이 수증기로 여기까지 차 올라온 어떤 서러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기까지 차 올라오니까 그게 이렇게 탁 터지는 것 같아요. 고름처럼. 네. 내 집안 일도 아니고 남편 집안 일을 남편이 신경 쓰이게 안 하려고 내가 티도 안 나게 그 여러 번을 물 밑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여보 너무 미안하다, 난 당신이 그런지를 몰랐다, 미안하고 고마워,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 뭐 이렇게 감정을 섞어가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피곤한 거야. 그러면 이혼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결론만 말하라고. 이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이제 감정이 확 상해버리신 것 같네요. 선생님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예, 맞습니다. 인정은 매우 빠르시다. 희망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한 게 아닌데 아버님 눈치가 좀 없으시다,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아직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이제 어머니 더 열받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할수록 어머니 열이 받거든요. 지금 회사 큰데 다니시죠, 아버님? 퇴직했고요. 이제 퇴직하셨어요? 네네. 퇴직해서 이제 한 지붕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큰 회사를 다니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이 많고 이러면 조직의 리더로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감정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정 배제하고. 그 팩트가 뭐야?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처리할 수 있어? 이거에 우리가 맞춰져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직 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집에서는 일의 해결도 있지만 아유 그래 당신이 얼마나 좀 힘들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요런 게 먼저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문제가 탁 좀 나오면은 아내분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텐데 그냥 여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막 계속 태평양 밑으로 저희가 주말부부 17년은 애들 어릴 때부터 선생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아내분은 좀 뭐 불만이 있거나 좀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뭐 주말부 처음 할 때는 뭐 저는 좋았는데 아내는 좀 힘들어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선생님 지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선생님. 그게 좋을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을 그렇게 또 순수하게 입 밖으로 내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선생님이 계속 지금 이렇게 그냥 마이크를 빨리 아내한테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왜냐면 자꾸 말씀하실수록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네. 선생님 그래도 남편분하고 여기 2번까지 그 먼 길을 같이 오자고 그 분위기가 있음에도 그러는 거는 엄청나게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의지와 사랑과 애정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닙니까?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쵸? 네. 충주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저희 둘 다 이렇게 좀 많이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오늘 있길래 가자고 했었어요.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냐면은 충주에서 오시는 거는 하루 다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큰딸이 고2, 작은 딸이 중1일 때 주말부부가 됐어요. 물론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딸을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제 일을 하고 다시 데리고 오고 그 생활을 저 혼자 다 했거든요. 2딸의 고3도 저 혼자서 다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고 둘 다 결혼시켰어요. 결혼식 날은 우리 남편분께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 오기는 왔어요. 네, 거기는 왔답니다. 거기는 오셨답니다. 왜냐하면 뷔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아버님께서 또 여기에다가 스티커 박아주는 거 있거든요. 이거 스티커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고 자상한 아빠시고 네, 좋은 사위였고 저한테만 나쁜 남편입니다. 저만 외로웠어요, 그냥. 오늘 이 사연을 안 쓰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좋은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참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뭐 형님이라고 할게요. 형님께서 진짜 별로인 사람이었으면 이 사연을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가 이 사연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여성분이 쓰신 내용 같은 느낌인데 글자체가 남성분의 느낌이었었어요. 봐보세요. 이 문제를 인식도 하고 계시고 좋아지고 싶은데 서먹서먹하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 그거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자들 세계는 딱 서열이 있어요. 너 몇 기야? 아니면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형님보다 손 아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 아래 사람에게 내가 아내와의 이 관계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글을 쓴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엄청난 무게감이에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분 마음에 이 일에 대한 정말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서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둘 다 있는데
표현을 서로 둘한테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이 뇌가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자기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대요. 근데 배우자를 인지하는 영역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영역으로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내 배우자와 그리고 특별히 가족, 내 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청 화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인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겁나 잘하면서 아주 그냥 아주 법 없이도 살 인간이야. 법 없이 살다 뒤져라 씨 아주 그냥. 아니 어쩜 저렇게 밖에서는 100점 집에서는 빵점이야. 이중인격자 같으니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그 시리즈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나에게 정말 잘하게 되면 결국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잘할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도 못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한다니까요. 말도 잘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근데 어쩜 나한테는 이래요? 애들 키우는데 그 얼마나 많은 그 지지부분한 말을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내가 다 했는데 그럼 나한테 고맙다 다정하게 이렇게 잘해야지. 근데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무심해? 나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서울에 이번에 가서 놓고 오려고요. 아니, 그래도 데리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뭐가 어색하냐? 내가 나한테 잘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또 언제 그러나 봤더니 성장 과정에서 내 부모가 나에게 정말 다정했나? 내가 그 다정함을 받아봤나? 근데 나 그 다정함 받아보지 못했어요. 몰라. 부모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싸우셨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내 역할은 더 잘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어색해.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게 어색하죠. 남한테 잘하는 거는 그거는 진실한 역할 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자신에게는 그 역할 연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지 않았나. 형님께서 마이크를 받아주시고 진짜 말을 조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고층 빌딩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형님께서는 성장 과정에서 그러면 많은 사랑과 애정과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좋고 따스하고 그런 걸 많이 받으셨는데도 아내에게 어색하신 겁니까? 아니면 단지 떨어져 산 시간이 오래돼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 얘기 들으실 때. 어렸을 적에도 그렇게 엄격한 그런 집안이어서 그렇게 그런 생각 별로 없었고요. 지금 그냥 현재 아내한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좀 더 내리고 집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많이 후회가 되는 거죠. 선생님의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되게 다정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봐보세요. 아들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걸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정한 걸 한 번도 못 본 남자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사랑이 아니라 엄마한테 농담도 건네고.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보 뭐 식사 다 하셨어요? 그러면 네, 다 했어요. 그럼 나와서 식구땡 하나 하십시다. 자기 미친 새끼 정말. 왜 그런 농담을 해요. 진짜 썩어 빠질 놈이.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본 남자도 있어요. 우리 연령대 남자들은 거의 다 그러지 없잖아요. 않았을까? 예. 없죠, 아버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언어인 거예요. 다정함이라는 게. 누구에게요? 배우자에게. 아버지에게도 못 받죠. 선배님에게도 못 받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하면 저 팔불출 같은 놈의 새끼, 저가 큰일 하기는 틀려 처먹은 놈이야. 저 집 마누라 끼고 저 어디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 새끼는 아주 그냥.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불과 50년 전에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년 만에 새 언어를 써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적응이 저희가 안 되는 거죠. 아버님 세대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엔 좋았지만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속으로 좋아하시더라도. 근데 맑으시니까, 우리 형님께서 맑으신 분이니까 맑아서 밑에 물고기가 보여버린 거야. 근데 그 물고기가 붕어가 아니라 아기야. 아기가 지금 물이 너무 맑으셔가지고 보여버렸네요. Anyway, 그러니까 나중에 힘드셨을 텐데 그거 내가 가족 위해서 해야지. 애들도 있고 와이프 고생하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다고 얘기 말하고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게 한국 남자들의 또 가족을 향한 사랑의 이상하다긴 하지만 다른 표현이거든요. 내가 힘든 거, 그냥 내가 짐 안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내들 입장에서는 좀 말을 다정하게 해주고, 좀 다정하게 말도 하고, 좀 대화도 하고, 좀 둘이 이렇게 소소하게 까르띠에 가서 시계도 사고, 뭐 그런 거, 나 소소한 거 원하는 거지 무슨. 진짜 이렇게 혼잣말을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의 30대 남자들은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의 5, 60대 아버지들과는 또 다른 언어를 구사하겠죠. 그 마지막 세대 중에 한 여성분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의 5, 60대 여성이 될 것 같아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갑자기 새 언어를 배우려니까 나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또 아내는 또 화가 나 있고 또 삐져 있고 하면 또 내가 또 무능력해지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나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좀 좋게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들으실 수도 있고. 어머니 얼굴이 아까보다 많이 밝아져서 다행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그냥 부처님인 줄 알았거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의 60대, 50대, 70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유명한 몇 사람이 일해서 이렇게 뭐 KK 하는 나라 됐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아버님처럼, 어머니처럼 뭔가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도 애들 다 키워내고 회사 수십 년 다니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도 회사 지키려고 한 그분들 덕에 대한민국 회사들이 성장했고, 또 그 회사들 덕을 한국이 계속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